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원 대표 변호사 박보영입니다. 금일 방송은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 효력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들을 바탕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분문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문서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차용증, 매도증서, 약정서, 각서, 합의서, 유언장, 영수증 등이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처분문서의 효력이 문제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년간 서로 계좌 송금 등의 금전거래를 해온 A와 B가 2019년 6월경 B의 A에 대한 채무를 10억 원의 대여금 채무로 정산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A가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B가 차용증상의 채무 정산을 불이행하자 A는 B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A가 B에게 송금한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차용증은 A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차용증에 표시된 B의 의사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부여하거나 A의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자는 말에 속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차용증에 표시된 B의 의사를 취소한다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투자금인 경우 손실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A와 B 사이에 처분문서인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수익금 배분 등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있지 않았으며 B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A가 실제로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B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상 B의 의사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거나 B가 A의 기망에 의하여 차용증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나머지 한 명도 배척하고 A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C는 2017년 12월경 D에게 금전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C의 고수익 상품권 투자의 투자자인 D가 투자한 원금 중 돌려받지 못한 원금으로 발생한 채무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C는 2017년 12월경 위 차용 계약에 기재된 채무 5억 원에 대해 집행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C가 위 채무를 불이행하여 D가 강제집행에 착수하려고 하자 C가 먼저 D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이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D는 C가 아닌 E에게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C와 사이에 차용 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용계약서와 공정증서는 D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강박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에 법원은 금전차용계약서에는 C의 고수익 상품권 투자에 투자자인 D가 투자한 원금 중 돌려받지 못한 원금으로 발생한 채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그 문헌상 D가 C에게 투자했던 돈을 지급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D가 E와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C에게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C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본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차용증, 처분문서의 효력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의 차용증,
두 번째 케이스의 금전차용 계약서는 처분문서입니다. 그러므로 B나 C가 각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하여는 그 작성이 진정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통정오해 표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같은 것이며, 이는 처분문서 작성 자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경우의 항변입니다. 이러한 항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 바, 소송실무상 항변을 근거 지을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문서 작성 자체를 부정하는 항변으로는 재판실무상 위조, 임장 도용 항변이 많습니다. 위조 항변의 경우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 판결이 나는 정도까지 입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차용증,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두 케이스 모두 제가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인데, 처분문서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 매매계약서, 각서, 합의서, 약정서, 확약서, 영수증 등을 작성할 때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추후 법률적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신 후 작성하셔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가압류, 그 중에서도 예금 채권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